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셀프 인덕션이라고 하는 자체 유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게 학습 목표예요. 그런데 이 자체 유도 현상에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셀프 인덕턴스라고 하는 자체 유도 개수, 그리고 두 번째는 셀프 인듀스드 EMF라고 하는 자체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할 건가 하는 거는 잘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실험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은 두 손을 놓고 자석이 움직이게 되면은 두 손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유도 기전력이라고 했어요. 이게 그 유명한 패러데이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시간에 따라서 자속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바뀌어도 유도 기전력이 형성이 될까요?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들 생각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지금부터 심도 있게 한번 알아보죠. 자, 그러면 이것도 실험 모델을 정해야 되는데 실험 모델을 통해서 이해를 하면은 모든 게 과학은 쉬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실험을 할 거냐면 이렇게 실험을 할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코일을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코일에 전류를 흘려줘야 되니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기전력을 놓고, 그리고 나서 전류를 변화시킬 거예요. 전류를 변화시킬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항을 연결할 건데 여기에다가 가변 저항을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실험은 이렇게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들 모양들 이해 갔죠?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키고 이렇게 손가락을 펴보면은 자기장의 방향은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 자, 그리고 나서 직관적으로 딱 생각해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류가 세지면은 자기 손속도 세지겠지? 전류가 약해지면은 자기 손속도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생각만 하면 돼요. 자기 손속이 어떤 거? 전류하고 비례를 하더라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돼요. 틀림없이 그럴 수밖에 없지? 전류가 세지면 자기 손속도 세질 테고, 쉽게 말해서 여기 보면은 자기 력선이 더 많아질 테고, 전류가 작아지면 자기 력선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여기 단면적으로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자기 손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는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학에서는 항상 어떻게 해요? 여기 비례한다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는 이렇게 등으로 바꿀 수가 있지, 뭐를 이용해서? 맞아요. 여기에 어떤 적절한 상수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자기 손속과 비례를 하는데 여기를 등으로 놓을 거야. 그러면 여기다 뭐를 써주면 되겠어? 이렇게 비례값을 넣어주면 돼요. 이거죠? 비례값, 여기 비례 상수값. 그리고 지금 이 입장에서 이 실험에서는 코일이 여기를 만약에 n번 감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n번 감은 숫자를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는 L이에요. 이게 인덕턴스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식 자체를 L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지. 전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 손속에다가 감은 숫자를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이게 처음에 두 가지 목적 중에서 첫 번째 거, 이게 자체 유도 개수예요. 셀프 인덕턴스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셀프 인덕턴스 자체 유도 개수를 구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거? 자체 유도? 맞아요.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얘를 약간 식을 바꿀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 자체를 이렇게 바꿨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꿨을 수가 있냐면 얘를 여기에다가 LI로 이렇게 놓을게요. L에다 I를 이쪽으로 이항시켰어요. 그리고 놓고 나면은 이쪽은 N의 담은 수에다가 이렇게 자기 손속을 곱한 값으로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실험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변 저항값을 바꾸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전류가 바뀌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 자체를 실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전류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가 바뀌겠어? 감은 숫자는, 이건 코일에 감은 숫자니까 안 바뀌겠지? 그러니까 얘는 영향을 안 받고 단지 여기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게 되면은 자기 손속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시간에 따라서 자기 손속이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이 뭘 뜻할까? 이만큼이 혹시 뭘 뜻하는지 알겠어요? 그치? 이게 사실상은 패러데이 법칙에서 말하는 유도 기전력인 거죠? 이해갔죠?
혹시 이해가 안 가면 여기다 잠깐 패러데이 법칙을 잠깐만 알아볼게요. 물론 제일 근본적인 거는 이 패러데이 법칙에서 다 유도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지? 그렇지?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도선을 놨어요. 그리고 도선에 전하가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검유계를 놨어요. 그러니까 검유계 바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자석이 자기 력선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낼 거예요. 하지만 자석을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은 자석이 앞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은 밖으로 빠졌던 것도 이 단면적 A 안에 들어가서 그 자석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만약에 자석이 뒤로 멀리 빠지게 되면은 단면적을 통과했던 것도 밖에 여기 단면적을 빠져나가게 돼가지고 자석의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 바늘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게 패러데이의 실험이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식으로 옮기면 돼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시간에 따라서 자석이 움직였어요. 그럼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선속이 바뀌게 돼요. 더 많이 선속이 생길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바늘이 움직였어요. 얘는 기전력이 생겼다는 소리야. 그치?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아무리 봐도 여기에는 건전지가 없어요. 에너지원이 없어요. 기전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석이 다가갈 때와 멀어질 때 전류의 방향이 반시계를 흘렀다, 시계 방향으로 흘렀다 등등등 해서 값이 바뀌어요. 그렇죠? 전류값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렌즈가 그 의미를 부여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패러데이 법칙을 다시 한번 이렇게 알아봤고, 여기 패러데이 법칙을 이렇게 알아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자속이 바뀌는 게 어떤 거? 시간에 따라서 자속이 바뀌는 요게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유도 기전력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에 붙어 있는 N은 뭘까? N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이 실험에서는 도선이 하나로 그렸기 때문에 그냥 여기 N이 안 붙어 있는 거야. 만약에 이것도 코일을 여러 개 감은 솔레노이드 같은 데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여기 N이 붙겠지? 그렇지? 만약에 여기 솔레노이드처럼 여기다 그냥 그릴까요? 솔레노이드처럼 만약에 코일을 이렇게 넣고 실험을 했다고 한다면 여기 권선수 N만큼이 이렇게 굽혀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도 기전력을 이만큼 유도 기전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쪽은 똑같이 쓰면은 이렇게 자체 유도 개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전류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지. 지금 빠진 게 뭐냐면은 방향이 빠졌지. 그래서 여기다가 방향 마이너스를 이렇게 첨가를 해주면 돼요. 여기 방향을 첨가를 해주면은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게 유도 기전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자체 셀프 인듀스드 EMF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체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방법은 이것처럼 실험을 가지고 실험 현상을 이렇게 옮겨도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A번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체 유도력을 구해도 되는데 또 하나는 B번 어떻게 유도해도 되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구한 이 값 자체를 그냥 여기에다 집어넣어도 돼요. 여기에서 이 값 자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금방 빠져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위에 값 밑으로 내려 쓸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면서 n이라고 하는 자체는 상수니까 안쪽으로 넣을게요. 얘는 스칼라량이니까 이렇게 파이로 쓸 수가 있겠지? 그렇지? 그냥 이만큼 n에다가 변선수에다가 자기 선수를 곱한 값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이 값은 L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앞에 마이너스 렌즈의 법칙에 이렇게 포함하는 식으로 쓰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약간 간격을 띄워서 쓸게요. 여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여기를 다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쓰고 얘 자체가 Li인 거지? 근데 L은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빠지면 되고 I를 이렇게 붙여주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쪽에서 구한 값하고 똑같지? 그치? 실험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기호 처리하거나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 기전력을 구하거나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도대체 뭘 뜻하나 하는 의미 부여를 잠깐 해봐야 되겠죠?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하고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쉽냐면 저항과 비교를 해보면 쉬워요. 저항에서 R이라고 하는 저항값.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제는 뭐를 방해하는 거야? 얘는 맞아요. 전류라고 하는 자체를 전류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 저항의 의미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자체 유도개수라고 하는 자체 유도개수라고 하는 얘도 뭔가를 방해를 하는 거야. 뭘 방해하는 걸까요? 맞아요. 이 식에서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고 있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전류의 변화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전류의 변화를 똑같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자, 이게 의미예요. 의미. 이렇게 저항과 비교를 해보면 쉬워요. 자, 그러면 전류의 변화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거를 우리가 기하학적 모델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저쪽에 있는 그림을 제가 한번 새로 그려볼게요. 저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이렇게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있고 이쪽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전류가 많이 흘러가.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류의 변화를 방해한다는 걸 해서 기전력을 만든다는 하는 자체는 이 코일이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막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조건 내에서 이런 조건 내에서 여기에 전류가 상대적인 크기를 조그맣게 그릴게요. 전류가 이렇게 여기는 증가를 한 거고 여기는 줄어들었어요. 여기는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하게 되면은 유도 기전력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바뀌어서 전류가 감소하는 것을 막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전류가 자기 손속과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용해서, 그렇죠? 이 개념을 실험 모델을 통해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자체 유도 개수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도 기전력 자체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어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돼요. 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의미 부여를 했어요. 저항이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한다고 한다면 자체 유도 개수라고 하는 자체는 전류가 변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정도를 뜻한다는 게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기하학적 구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류가 증가하는 유도 기전력을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과 반대로 만들어서 전류가 증가하는 걸 막고 전류가 감소하게 되면은 이 건전지 방향을, 쉽게 말해서 유도 기전력 방향을 바꿔서 전류가 감소하는 걸 막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심화학습 여기에다가 심화학습을 쓸게요. 심화학습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자체 유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상호 유도가 있어요. 상호를 뉴트럴이라고 하는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코일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코일이 두 개가 있어요. 만약에 이쪽을 1차 코일이라고 하고 여기를 2차 코일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1차 코일에 만약에 이렇게 전류 I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자기장의 선속이 2차 코일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게 될 테고, 그렇죠? 그러면 1차 코일의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2차 코일의 자기장의 선속값이, 여기 있는 자기장의 선속값이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게 상호 인덕턴스라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값을 상호 유도라고 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상호 인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상호 유도 기전력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문제를 꼭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